이번 선거는 박원순의 그대로 서울이냐, 안철수의 바꾸자 서울이냐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예.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난 6년 동안 토건적인 투자에서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채무도 줄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일단 한번 물어보시면 과연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서셨는데 예. 과연 바뀌었는지 서울 시민들 중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서울 경영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바꾸자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미세먼지 서울에서 맑은 공기 서울로 바꾸고 실업률 최악의 서울에서 일자리 넘치는 서울로 바꾸고 위험한 서울에서 안전한 서울로 바꾸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그런 서울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서울로 바꾸고자 합니다. 예. 서울시장 지금 선거 임하시면서 야권 대표 선수를 자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말이 자꾸만 나옵니다. 단일화 불가 입장은 변함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특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네. 후보 중에서 누가 비전과 능력, 서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가 박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 두 가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다른 대선이라든지 총선은 그 사람이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우리 삶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물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 시장님 7년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균형과 견제가 한쪽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누가 박 시장을 이길 수 있을 후보인가? 그러면 야권에서는 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일주일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런 여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까지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도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심 모여지게 되면 이제는 그전까지 여론조사들은 그냥 정당 지지율이었는데 이제는 급속하게 인물 구도로 바뀌면서 이제 제대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판세를 역전시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누가 박 시장을 이길 수 있나? 이제 그걸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네. 모레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책들을 세워나가는 그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전 북핵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3%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 세계 성장률이 4% 가까우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호황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셈인데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18개월 만에 지금 감소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고 재고는 IMF 이후 최고치에 달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 바쁘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일자리 현황판 항상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자리 현황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드루킹 일당 작년 대선과의 연관 의혹도 제기를 했었는데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대선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선 또 그 이전에 그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미 개입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도 네. 이런 의혹을 풀고자 하면 현재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부작용만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예. 특검으로 가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드루킹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는 후보님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로 시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 조작이 지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시는 박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너무 정략적인 말씀이십니다. 예. 국회가 드루킹 특검 문제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국당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현재 정부 여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민생 문제 해결이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드루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이 진상을 은폐하려고 국회를 열자는 것이야말로 이건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우리나라는 집권 여당이 없다. 집권 야당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예. 여당이 조건부 특검 수용 밝혔는데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바로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특검하자고 했고 예. 이경수 의원도 특검 아니라 그 이상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검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하다고 하니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송파을 재보선에 나선 최지성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이건 특검을 할 정도의 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국정원 댓글 때 바로 민주당에서 얼마나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그런 원칙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시 서울시장 선거로 좀 돌아와서요.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울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예, 일단은 그 비핵화가 실제로 제대로 시간표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교류들이 가능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박 시장께서는 경평 축구를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서울을 볼거리 위주로만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교류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거기를 보면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면 도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민주국가에서는 법률 바꿔야 되고 기존의 그 대중교통 운전자분들 그다음 차량 소유자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개발 독재 국가는 김정은이 한 번에 결정하면 바로 그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전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 발전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사이버 전쟁 요원들이 북한에 많은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족한 인공지능 전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공동연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그런 기술자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 지내신 분이라서 그러신지 생각하시는 차원이 큰 것 같습니다. 후보님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주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규정에 따라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의원 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 할 때도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선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당 운영에서 좀 한 발 물러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서울시장이 되면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바꿀 수 있는 일에 모든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 이번에 재보선 치러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근식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가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김 교수의 예비 후보직 사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제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서울시장 선거가 제대로 잘 치러지고 승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도 네. 이제 이번에 서울시 시장 선대위에 중책을 맡고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가 사퇴하면서 이준석 공동지역위원장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요. 지금 공천 과정을 유승민 공동대표와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모든 판단 기준이 이번 그 지방선거 승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이제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과정 중에 서로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당에 요청하기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공천 작업들 끝내고 이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위해서 예.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힘겨루기는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총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곳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